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죠? 네. 오후에 또 밀고 내려가는 모습 좀 있었고요. 여전히 시장의 경계심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쪽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죠. 그래서 쉽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관점들이 좀 있어서 지루함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향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9월달 시작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확대가 됐지만 요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물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을 매도를 좀 쳤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만 반등세를 보였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업종이나 특정한 어떤 집단 이렇게 소속된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올라가는 거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올라가고 이런 식이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같은 무리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 개별 재료에 의한 변동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하게 되면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3186포인트. 네. 이게 좀 오늘 안 좋았어요. 장중에 저점이 계속 깼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오후에 2시에 매도가 압박 요소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매도가 쿡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저점 못 잡고 있다가 살짝 올라가나 싶었는데 막판까지 떨궈진 모습이죠. 오늘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됐고요. 마지막에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요소죠. 마지막에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잡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방어적인 물량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지들이 사고 싶은 거 샀겠다라고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봐서는 그냥 어떤 특정 종목의 타겟팅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요, 796포인트 정도 나와 있고요. 80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거는 실패가 좀 됐죠. 아침에는 800포인트 돌파가 됐는데 쭉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시 반, 2시경에 한 번 더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도 압박이 계속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침에 털어먹는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한 번 더 빼는 모습들. 이 후반부에 나온 매도가 더 크게 나왔다면 매우 안 좋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들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분위기가 그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3,700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와 있고요. 코스닥은 500억 정도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쪽 외국인들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매수 이틀 정도 하더니 3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코스닥 쪽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대형주, 오늘은 알테오젠 없었으면은 코스닥 완전히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 좀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연기금도 매도, 투신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소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 마감. 근데 7만원 아래로 떨어졌죠. 8월달 시작점하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몇백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일단 상황이 하이닉스는 일단 보합이죠. 보합 마감 됐고요. 27만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오늘 등락 거듭했지만 한 52만 원에 3% 상승 마감.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2% 정도 올랐고요. 이런 정도.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자동차 쪽은 보합 수준. 나머지는 애매합니다. 네, 신한지주, 은행주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더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가가 아래로 떨궈져 버리게 되면 이 지지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빠졌는데 또 현대 롯데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막 그래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조선주 올랐으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네, 다른 조선주들은 또 애매해요.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오늘도 내려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현대차 못 올랐는데 현대모비스는 오늘 신고가예요. 자, 이런 모습도 있죠. 현대로템 올라갔죠? 네, 자기 멋대로죠. 네, 그 다음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BHI는 올라갔는데 한국전력은 좀 떨어진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진행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떨어진 것은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신고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 뭐 볼 게 없죠? 네, 지금 뭐 종목들 자체가 뭐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 없었으면 오늘 코스닥 완전 무너졌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시총이 제일 큰데 이놈이 오늘 4%, 5%나 올라가가지고 시장을 잘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것도 많이 빠졌죠. 2차전지는 잘 빠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빠지고 나면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 자리는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건지는 이제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다 빠졌어요. 네, 다 하락입니다. 다 하락이고 올라온 게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그 IT 부품주들, 네, 소부장 쪽은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쪽도 다 올라간 게 아니죠. 내려간 것도 내려갔어요. 근데 올라간 것도 소브레인 같은 경우는 5%씩 올라가고요. 아주, 네, 뭐라고 할까요? 뭐 좀, 지 멋대로 막 움직이는 같은 느낌. 그래서 뭐 공통점이 뭔데? 없어. 공통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이고요. 테크잉 이런 것도 많이 올랐네요.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BHI, 네. BHI는 오늘, 네, 올랐죠. 네,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전 쪽에서 현대건설은 좀 올랐을까요? 네, 현대건설은 또 떨어져 있네. 근데 얘는 또 많이 안 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또 확 떨어지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애매합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은 아까 개별주종 쪽으로 비철테크 이런 거, 네, 갑자기 뭐 핵융합 관련해가지고 주가 급등했다 또 다 빠져버리고요. 야, 복잡스럽습니다. 그죠? 네, 이런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 요소나 이런 것들이 오늘 나올 수 있죠. PC 지표 나와야 되니까 경계심 계속 있는 거고, 9월 1일 날 미국장이 노는데 오늘 만약에 지수가 삐끗하다 그러면 우리는 화요일까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네,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30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581개 하락입니다. 301개 상승, 581개 하락.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8개 상승에 1041개 하락입니다. 여기도 2배 이상,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더 유리하게 많았다. 숫자가 더 많았고, 추이가, 네, 일단 하락적으로 좀 길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보셔야 되겠죠. 자, 상승률 보시면은요, 동일 스틸럭스, 삼성 엠텍, SGA 뭐 이런 것들, 청담 글로벌, 이제 각자의 재료가 있는 것들 위주로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고요. 더메이지, 동방선기 이런 것들 나와서 붙어져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예전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다 여기 포함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에요. 네, 핵융합 관련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올라간 것도 있어요. PSK도 오늘 강세 계속 보여줬고요. 네, PSK 어디서 많이 들어본 종목이죠? 네, 근데 올라갔어요. 자, 현대 마린 엔진까지 해가지고요. 네, 오늘 33개 종목이 9%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 조선주 쪽에서 또 막 올라간 것도 있어. 안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올라간 것도 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죠. 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네, 근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그래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상승폭이 쭉쭉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2.2
2.29, 네, 2.29, 요 정도 잡혀 있고요.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텔콘 RFJ기 하한가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9% 이상까지 떨어진 것은 많지는 않네요. 그죠? 10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락 종목이 제법 촘촘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이 2.4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23 정도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더 우세했다. 하락한 종목도 더 많았다. 그래서 계좌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0.23 정도 네, 플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네, 이게 확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 네, 그렇게 막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건 아니죠. 네,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네,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현대 로템, 하이닉스, 하나오션, 현대 미포, 네, 미포도 오늘 조금 올랐네요. 네, 한국조선해양, 현대 모비스, 알테오젠, 오늘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오늘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SDI나 한국전력, 원자력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도 주가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네,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2차전지 쪽은 대부분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 LNF, 오늘까지 빠졌죠? 자, 이쯤이면은 LNF도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재료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네, 지지를 받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반등 포인트 나올 때가 거의 임박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네, 하루 정도 더 빠지면 올라올라나? 네, 아무튼 저점 지지 때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정도로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오션, 하나엔진,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나 APR, HJ중공업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오늘 매도가 많았습니다. 네, 1,200억가량 매도가 들어왔는데 매도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자, 매도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셀트리온, 한국조선해양, SK텔레콤, 삼양식품 등등등 매도가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 친 것들은 조금씩 대체적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절대적인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도 관망을 좀 해보자라는 느낌이고 매도 물량은 일단 삼성전자 쪽에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일단은 아직 하락이다 아니다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잘 유지하고 좀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더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일단은 괜찮았지만 네, 괜찮다고 해서 계속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막 무작정 따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신 분은 다 물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천천히 신중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피해 없도록 또 조심하시고요. 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